네, 이번에는 3단원 동물의 한사리에 대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3단원에서는 동물의 암수는 생김새와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배추 흰나비의 한사리, 여러가지 동물의 한사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 중요 요점만 정리를 하자면, 자, 암수가 쉽게 구별되는 동물과 쉽게 구별되지 않는 동물에서 암수가 쉽게 구별되는 동물로는 사자, 원앙, 꿩, 사슴, 사슴벌레 등이 있었고, 암수가 쉽게 구별되지 않는 동물로는 붕어, 무당벌레, 참새, 돼지 등이 있었습니다. 자, 알이나 새끼를 돌볼 때 암수가 하는 역할, 암수가 함께 알이나 새끼를 돌보는 경우는 제비, 꾀꼬리, 황제 펭귄, 두루미 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암컷이 홀로 새끼를 돌보는 경우는 곰, 소, 사냥, 바다 코끼리 등이었어요. 수컷이 홀로 새끼를 돌보는 경우 가시고기, 물자라, 꺽지, 물장군 등이었고, 그 다음 적당한 장소에 알을 낳은 뒤에 이제 돌보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는 거북, 노린재, 개구리 등의 경우였습니다. 자, 이번엔 배추 흰나비 한사리를 관찰할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것 그리고 주의할 점을 조사하는데, 자, 관찰할 내용 정하고 관찰 방법도 정하고, 그리고 관찰한 내용의 이제 기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법도 정해야 하겠습니다. 배추 흰나비를 기르기 위한 사육상자 꾸미는 방법으로, 자, 사육상자를 준비하고 바닥에 휴지를 깝니다. 그 다음 사육상자에 배추 흰나비 알이 붙어있는 배추, 케일 등의 화분을 넣습니다. 그리고 사육상자에 방충망을 씌워줍니다. 자, 이번엔 배추 흰나비 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배추 흰나비 알은 길쭉한 옥수수 모양처럼 생겼고 색깔은 연한 노란색이었어요. 연한 노란색. 그 다음에 크기 변화는 약 1mm 정도로 이렇게 아주 매우 작았습니다. 그리고 자라지 않는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성질을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배추 흰나비 애벌레의 특징 보겠습니다. 갓 나온 애벌레는 연한 노란색이었고 먹이를 이제 먹기 시작하면 초록색으로 이제 변합니다. 몸에는 이게 털이 많이 나 있고 길쭉하고 초록색이고,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구분되고, 가슴에는 이제 가슴발이 세 쌍 있습니다. 먹이의 색깔과 같은 보호색. 자, 우리 주로 우리 배추나비 애벌레 먹는 먹이 색깔도 초록색이죠. 그러니까 이제 몸도 초록색. 먹이의 색깔과 같은 보호색을 띠며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이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배추 흰나비 애벌레가 번데기로 변하는 과정 보겠습니다. 애벌레는 입에서 실을 뽑아서 이제 몸을 묶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껍질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허물을 벗고 번데기의 모습이 됩니다. 네, 한 20에서 25mm 정도. 그리고 번데기의 이제 색깔이 변합니다. 배추 흰나비 번데기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마디가 있고 이제 가운데가 이제 볼록합니다. 그리고 양쪽 끝은 이제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주변 환경의 색깔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번데기 움직이지도 않고 먹이도 먹지 않습니다. 크기가 변하지 않고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데기 상태로는 7일에서 10일 정도, 네, 이 상태를 유지합니다. 배추 흰나비의 날개 도지 과정. 시간이 지나면 어른벌레의 모습이 이제 보이는데, 이제 등 쪽이 갈라지면서 이제 머리가 보입니다. 몸 전체가 이제 빠져나오고 이제 날개를 늘어뜨리고 이제 천천히 펼친 다음에 이 날개가 마르면 날 수 있습니다. 배추 흰나비의 어른벌레 관찰하기. 자,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가슴에는 다리가 3쌍 붙어 있습니다. 날개는 2쌍이고 이제 하얀색이고, 자, 입은 이렇게 말려서 붙어 있는 거를 쭉 펴서 이제 꿀을 빨아먹습니다.
배추 흰나비의 한 사례 보겠습니다. 배추 흰나비는 알, 애벌레, 번데기, 얼음벌레의 단계를 거치면서 자랍니다. 얼음벌레가 된 배추 흰나비는 우리가 짝짓기를 한 뒤에 자 먹이로는 이제 배추, 무, 양배추, 케일 등의 잎에 알을 낳아요. 그럼 그 알에서 이제 나중에 애벌레가 나와서 요거를 이제 먹이로 먹으면서 자라겠죠? 그 다음 이번엔 사슴벌레의 한 사례 보겠습니다. 사슴벌레의 한 사례는 알, 애벌레, 번데기, 얼음벌레의 단계를 거칩니다. 사슴벌레는 번데기 단계에서 암수 구분이 가능하고 이제 땅속에 썩은 나무나 습기가 있는 나무에 알을 낳습니다. 애벌레는 나무 속에서 자라고 자, 얼음벌레는 땅에서 생활합니다. 그 다음 잠자리 한 사리. 잠자리 한 사리는 알, 애벌레, 얼음벌레의 단계를 거치고 네, 이제 물속에 알을 낳습니다. 잠자리 애벌레는 물속에서 생활을 하다가 물 밖으로 나와서 얼음벌레가 됩니다. 완전 탈바꿈 그리고 불완전 탈바꿈 보겠습니다. 자, 완전 탈바꿈은 한 사리 과정이 알, 애벌레, 번데기, 얼음벌레 과정이에요. 그런데 불완전 탈바꿈은 알, 애벌레, 번데기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얼음벌레. 자, 곤충의 예로는 완전 탈바꿈하는 곤충, 사슴벌레, 나비, 벌, 풍뎅이, 나방, 개미, 무당벌레 등이 있고 불완전 탈바꿈하는 곤충의 예로는 잠자리, 사마귀, 메뚜기, 방앗개비, 노린재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닭의 한 사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알 단단한 껍데기에 쌓여 있고 자, 어미닭이 알을 품은 지 약 21일이 지나면 병아리는 이제 부리로 막 껍데기를 깨고 나와요. 부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아리 솜털로 덮여 있고 약 30일 지났을 때 큰 병아리 솜털이 이제 깃털로 바뀌고 다 자란 닭은 이제 암컷이 알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계속 되풀이하지요. 닭의 한 사리. 그 다음엔 이제 알을 낳는 동물의 한 사리로서 먼저 연어는 알, 새끼 연어, 다자란 연어 이 과정을 거치고 개구리 한 사리는 알, 올챙이, 개구리 뱀은 알, 새끼 뱀, 다 자란 뱀, 굴뚝새, 알, 새끼 굴뚝새, 큰 새끼 굴뚝새, 다 자란 굴뚝새. 자, 공통점으로는 알에서 깨어난 새끼는 다 자라면 그중 암컷이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의 한 사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짝짓기를 하여서 암컷이 새끼를 낳으면 이제 갓 태어난 강아지는 눈이 감겨있고 귀도 막혀있고 걷지 못하고 이제 어미 젖을 먹으며 자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강아지일 때는 이제 이빨이 나고 먹이를 이제 씹어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간이 지나면 다 자라서 다시 짝짓기를 하여 암컷이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새끼를 낳는 동물의 한 사리. 자, 보겠습니다. 이제 새끼로 태어나 어미 젖을 먹고 자라고 이제 다른 먹이도 먹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다 자란 동물은 암수가 짝짓기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암컷이 새끼를 낳는 네,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대를 이어갑니다. 새끼를 낳는 동물의 한 사리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젖을 먹여서 새끼를 기릅니다. 몸이 털이나 가죽으로 덮여있고 새끼와 어미의 모습이 많이 닮아있고 암수가 만나 짝짓기를 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또 이제 새끼를 낳습니다. 다 자랄 때까지는 어미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차이점. 각 동물마다 임신 기간이 네, 다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낳는 새끼의 수도 다릅니다. 그리고 새끼가 자라는 기간도 다릅니다.